제가 듣는 거는 많습니다. 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유는 뭐 그것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누구든지 개인이 불쾌하지 않은 우리 서울시장이 또 투명하지 않은 의혹이 많다. 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박원순 시장이 투명하게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희에 대해서 그 토론 또는 보셨을 거예요. KBS 토론, 선관위 토론, KBS 토론 할 때 보셨지만 제가 한 첫 번째는 부채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아니 서울시 후보에 당연히 동급이면 당연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고 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됐는데 오히려 또 우리 쪽을 보고 협박을 고발 대주 저 고발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못되고 오만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시장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귀찮게 저희들이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각 사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다 취소했죠. 박원순 시장이 취소한 거 아닙니까? 이미 확정되어 있는 텔레비전 토론도 다 취소하고 아니 현직 시장이 어떻게 도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나 또는 언론사에서 객관적으로 준비한 텔레비전 토론을 왜 피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를 잡고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 이 서울시 10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마이크로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정치에서는 대의정치에서는 언론이 사실 국민을 대신한다. 대표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모든 토론을 다 거절하면서 언론 토론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전혀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가는 이런 어마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 신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박원순 후보를 저희는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재산 은닉 및 서울시 금고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박원순 후보의 재산 허위 또는 재산세 납부 허위 사실에 대해 지난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이와 관련한 박원순 후보 해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후보자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2005년식 자동차 한 대와 예금 4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습니다. 반면 박원순 후보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 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선관위 그 공고에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낼 수 있는지, 재산세를 내는데 왜 재산은 없는지 이걸 제가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신고 또는 재산세 납부 내역 둘 중에 하나는 허위라는 점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당초 박원순 후보는 실무진의 실수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고 해명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 보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는 이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목부터 다르고 후보 등록 시 제출하는 재산세 납부 내역에는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종식 국회의원님 또 신보라 국회의원님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종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종로구청 세무 담당 과장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박원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박원순 후보는 다른 은행 빚 1억 5천만 원이 있음에도 서울시금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9,500만 원, 2019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제1금고가 될 신한은행으로부터도 2017년 말 현재 부부 합산 8,700만 원. 그래서 박원순 후보가 7,900만 원, 배우자가 800만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2011년 농협으로부터 경남 창녕의 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제외하면 금융기관 신용대출 2억 7,200만 원 모두가 공교롭게도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출이 집중되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서울시장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고 이자율 등에서 혜택을 받지는 않았는지 대출 특혜의 보답으로 신한은행을 서울시 금고로 선정된 것은 아닌지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박원순 후보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열흘이 넘도록 저희가 제기한 지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런 방구 반응조차 없습니다.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답을 못합니다. 대출 이자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이 많은 빚을 대출을 해서 또는 빚이 7억이 넘으면 이 7억의 이자를 어떻게 내는지 제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밝혔는데 거의 저를 이상한 사람 대출이 많으면 청병이라고 하는데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최근 고금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는 얼마의 이자율로 서울시금고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우리 서울시민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7년간 유지해오고 지난 5월 19일 만기했던 농협 대출 5천만 원은 갚았는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민 자영업자들은 다른 빚이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 없이는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 그리고 또 사채로 내몰리고 급기야 빚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금고 은행 대출은 명백한 황제 대출이며 특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선거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박원순 후보는 이번 재산세 관련 재산 은닉 의혹과 서울시 금고 은행 대출 특혜 대출 의혹 및 대출 이자율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서울 시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 9일 우리가 제출한 박원순 후보의 후보자 공개 자료 이의제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됩니다. 법적 소망 기간이 3일이다. 이것을 핑계로 해서 조사 결과를 계속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일까지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표하는 일을 막아야 할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도 거꾸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엉뚱한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선관위 소명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내놓고 서울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잘못된 신고를 착오에 의하든 고의로 했든 은닉을 했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집집마다 배달된 선거 공보에 공시된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투표소마다 그 공지사항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지연을 시켜서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러한 의혹이 있고 여기에 답하고 있지 않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물어
주시고 또 박원순 후보는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종로구청을 다녀오신 김종석 의원과 신도라 의원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 입후보 했을 때 재산 및 납세 그 상황을 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합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동차세는 해당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에 관한 세금인데 박원순 후보 쪽에서 재산세는 이게 자동차세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아마 입후보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세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선거 이후까지 답변을 미루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김초성 의원님과 함께 종로구청과 그다음에 서울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재산 이제 허위 신고나 이 누락에 관해서 지금 서울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에서 어제 오후에 박원순 후보 캠프 측에 소명을 하라고 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명 기간이 이제 3일인데 3일이면 선거는 끝나고야 맙니다. 유권자들의 정말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는 후보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산 공개에 이미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후보 측도 빠르게 소명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중앙선관위도 이 법적 소명 기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소명 자료를 빨리 받아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서울 시민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있으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